스타일링이나 음악적인 부분에서 왜 카이 정국 GD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 애들을 뽑으니까요. 뿅.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중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한 분이 자료를 하나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아이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말들을 캡처를 해서 하나 보내주셨는데, 주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현 세대 남자 아이돌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주제죠. 요즘 아이돌판 점점 고이고 있다. 특히나 남자 아이돌 쪽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완벽하게 팬덤 장사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고, 2, 3세대 아이돌 팬들이랑 현 세대 아이돌 팬은 지금 서로 갈라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2, 3세대는 남자 아이돌로 실험적이고 대중적인 것들을 해내서 거기서 팬덤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4세대는 어느 정도 시장성이 생겼고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팬덤 장사부터 하려고 작정을 해버리니까 2, 3세대 아이돌 팬들이 보통 다음 세대 아이돌이 나오면 덕질을 옮겨 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시스템이 좀 기괴하거든요. 내가 이런 아이돌을 덕질한다는 뽕도 좀 차오르고 우리 오빠들 덕질하는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반대로 현 세대 아이돌 팬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2, 3세대 아이돌 팬들이 요즘 세대 아이돌 좀 이상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들딱 나이 많아서 옛날 아이돌 덕질하는 게 자랑이냐?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케이팝 세계화에 빠진 국뽕충이다. 나이 먹었으면 덕질 그만하고 현생 살아라. 진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버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에 산업을 망치는 길이죠. 또 이게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자,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초 사이트에서 분석한 남자 아이돌, 하나는 여초 사이트에서 분석한 남자 아이돌이었습니다. 두 커뮤니티 모두 틀린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좀 공격적이고 직설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였는데 우선 남초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돌의 문제점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목은 현세대 남자 아이돌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YG 아이콘 나온 이후에 트레저가 나왔다. 음원 순위에 올라본 적도 없는데 앨범은 잘 팔린다. SM 엑소 후계자 NCT, 팬빨로 실시간 차트에 가끔 들어오지만 음원에서 뜬 노래는 없다. 앨범은 최근 200만 장이나 팔렸다. 하이브가 방탄 다음으로 밀어주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음원 차트에 올라온 적이 없음. 공통적으로 음원 차트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대중적인 아이돌이 현세대 남자 아이돌 중에는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정말로 이런 현세대 아이돌들이 음원 차트에 올라온 적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몇 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건 제껴두고 음원 성적보다 확실하게 앨범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요점인 것 같아요. 신인 걸그룹에 비해 뜬 노래가 없다. 하지만 앨범은 여성 팬 특유의 충성심 때문에 잘 팔리고 걸그룹보다 수익이 훨씬 높다. 걸그룹은 대중성, 남돌은 비주류로 점점 옮겨가는 추세다. 자, 이분들은 제가 늘 문제라고 하는 점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남자 아이돌 시장은 이렇게 변해버렸냐?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현세대의 여자 아이돌, 스테이시, 에스파, 아이브 이런 사람들 음원 차트에 늘 올라 있습니다. 스테이시라는 그룹 얼굴은 몰라도 에이셉이라는 노래는 아실 겁니다. 에스파를 자세하게 몰라도 넥스트 레벨은 아는 사람 많아요. 요즘 아이브 음원 성적 장난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첫 앨범에 브랜드 평판 1위를 찍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요즘 걸그룹은 특유의 팬덤화되는 문화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앨범 성적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앨범 판매량 10만 장 찍은 걸그룹은 초대박 걸그룹이었어요. 트와이스, 블랙핑크 정도 아니면 넘볼 수도 없는 판매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세대 걸그룹은 10만 장, 20만 장 그래도 좀 잘 찍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된 남자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노래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모르는데 앨범 판매량을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걸그룹 쪽에서 초 대박이라는 20만 장, 30만 장을 기본적으로 깔아주면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N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0만 장 넘게 팔아치웁니다. 대중성에 비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 대중적인 부분은 걸그룹이고 돈 벌리는 건 보이그룹이라는 공식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가 그렇게 굴리려고 굴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1에서 3세대까지 거쳐오면서 아이돌 팬덤이 회사에다가 만들어준 빅데이터죠. 회사라는 건 상장을 한 회사들이고 오너가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다 돈 굴리는 사람들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빅데이터가 걸그룹은 대중성, 보이그룹은 팬덤화, 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만 딱 영혼까지 빨아먹고 산업 자체가 죽어버릴 거다 하고 전문가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실험이 끝난 빅데이터가 나와 있는 공식이니까. 정답이 나와버렸으니까. 기업은 문화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현세대 아이돌은 3세대가 이룩해놓은 월드화라는 낙수 효과를 받아먹어야 되는 아이돌이거든요. 자, 그리고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외 팬덤 파워가 국내 파워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니까 음악적으로도 점점 해외 팬들 입맛에 맞게 음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3세대까지는 한국 팬들 입맛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냈더니 해외에서 그걸 좋아해주더라 라는 느낌이면, 현세대는 이미 어떤 아이돌을 만들던 K-팝 아이돌을 좋아해주는 해외 팬층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들을 노리겠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 아이돌 소비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회사 입장에서 보이거든요. 결국에 아이돌 주력 소비층은 10대, 20대인데 2, 3세대 아이돌을 소비하던 베이비붐 세대들이랑 지금이랑 10대 인구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토막이 넘게 낮아졌습니다. 저번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45명씩 반이 11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교에 얼마 전에 한번 찾아가니까 주변 초등학교 3개가 통합이 돼서 저희 학교 하나만 달랑 남아 있었고, 그것마저도 한 반에 20명씩 6반 있더라고요. 450명이 120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교 3개를 통합했는데 말이죠. 지방은 정말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나름 광역시라고 하는 부산 사람인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반토막이 뭡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기업인들은 이미 시장성, 수요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0대, 20대를 노리는 대중적인 음악보다 오히려 아이돌판에서 오래 굴렀던 고인물들 서로 데리고 가려고 난리인 겁니다. 그리고 해외 팬들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밖에 지금 답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돌을 소비하는 어린 연령층은 더 줄어들 거거든요. 결국 지금 이런 현상들은 아이돌 팬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로 인한 빅데이터와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뿅. 자, 그 다음에는 여초 사이트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글들이 굉장히 적나라해서 좀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제2의 뷔, 카이, 전국 GD인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스타일링도 엑소수트, 방탄 와이셔츠 죽어도 못 버린다. 남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그냥 다혈질적인 것 같다. 청순한 남자도 좋아하는데 오글 귀척이나 치명 섹시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말해줬는데, 다른 말들은 너무 공격적이라서 좀 공감이 안 되는 말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이나 음악적 부분에서 왜 카이 전국 GD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 애들을 뽑으니까요. 그런 애들이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쌓아봤을 때 이상적인 아이돌 상이라는 걸 회사들이 아니까요. 남자 아이돌 뽑을 때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뭘까요? 막 엄청나게 예술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 노래를 겁나 잘하는 사람 다 좋지만 심사위원들에게 이미 공식이 있습니다. 아이돌은 전국 카이다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왜냐? 망할 일이 없습니다. 호불호가 안 갈리거든요. 팬덤 파워에서 이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K-팝은 이미 국내 팬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 국내 다 합친 걸로 봐야 돼요. 해외에서 압도적으로 팬들이 소비해주는 남자 아이돌 상이 이미 데이터로 나와버린 거예요. GD, 전국, 카이, 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연습생 뽑을 때 그런 느낌 나는 사람으로 뽑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시작한 햇병아리 아이돌이 되니까 다들 어설픈 GD, 전국, 카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차가 안 쌓여서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요즘 애들 잘해요. 이 시점부터 한 7, 8년 지나서 GD 전국 카이가 나이 먹고 연예계 활동 좀 뜸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이 저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 다 대신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엄청난 베테랑 월클 아티스트를 보고 방금 나온 햇병아리들이랑 비교하니까 당연히 만족할 수가 없죠. 이미 서울대 간 옆집 형 보고 엄마가 초등학생인 나한테 와서 너는 왜 옆집 형만큼 공부 못하냐 이렇게 하고 달달 볶아봐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GD 전국 카이 뷔는 누군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들만의 스타일, 실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 텐데, 이제 아이돌 업계에 빅데이터가 생기고 월드화가 되고 국내 시장은 계속 좁아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제 실험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만 쫓고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GD, 카이, 전국, 뷔 같은 월클이 또 나올 수
수 있겠지만 그들의 아성을 넘어서는 게 가능하냐? 결국 제2의 어쩌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매력적인 부분에서도 결국에 계속 치명, 섹시 아니면 귀여움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K-팝이라는 시장이 덩치가 커졌고 회사들도 같이 덩치가 커졌습니다. 작곡가가 자기 느낌대로 회사 이끌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미끄러지면 책임질 게 너무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다 보니까 너무 뻔해져 버린 거죠. B1A4, B2B 같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룹이 나오기 힘들어진 겁니다. 여튼 제가 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 팬층들도 좀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많은 아이돌 팬들이 결국에 스탠스를 바꾸고 시장을 변화시켜야 기업이 변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건 소비자지 그냥 기업이 돈에 미쳤네 옛날 맛이 아니네 하고 욕한다고 기업은 절대 변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하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